22강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21강 시간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여기에 오탈자가 나온 것도 있고 제가 또 말 실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 책을 한번 펴주세요. 그래서 64페이지 시작하기 전에 몇 페이지냐 하면은 여기에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1페이지 55번. 이게, 그 책하고 거기에도 보니까, 요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 교정 볼 때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저거 이제 한 말을 보니까 요게 이제, 이 책에서 오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저 21강 시간 제가 1000도 내지 한 1150도 했는데 내가 또 한번 정확하게 또 한번 찾아보니까 1050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요거 1050도로 수정 좀 해주세요. 이 책에 오자 프린터가 있어서 저도 조금 착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 고쳐주세요. 55번.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에서 조금 저도 약간 쫓기는 그런 듯한 그런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63페이지 5번 그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분 중에서 아마 3월 말에 이론 실기 시험 치는 사람이 아마 주로 안 많겠나 싶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저도 이제 수험생이 아닌데도 마음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여기에 뭐를 내가 말을 잘못했냐면 조밀 육방 격자 할 때 충진율은 그 결정 격자 속에 있는 그 얼마나 가득 채워졌느냐 이겁니다. 74%인데 제가 74개라고 빨리 맞추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74개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74개가 아니고요. 74%입니다. 여기에는 뭐 책이하고는 74% 돼 있는데 제가 말을 빨리 하면서 요걸 74%를 74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2강은 6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번. 금속의 물리적 성질 중 비중, 대소, 크고 작은 것 비교하는 것 중에서 옳게 표기된 것은 금속 재료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크게 있는데요. 화학적 성질은 크게 안 많아요. 물리적 성질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요,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은 주로 뭐냐면은 이온화 경량이라든지 부식, 내식성, 주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리적 성질은 그 외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물리적 성질 많은 것 중에서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중은요, 어떤 정해진 용기 속에 물을 거기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가지고 무게를 재니까 그게 1kg이더라. 1g이더라. 그런데 철을 똑같은 부피로 거기에 담아가지고 재니까 7.87g이더라. 그러면은 이 철의 무게는 물의 무게 7.8배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의 비중을 여기에 7.8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7.86으로 되어 있죠. 7.86이나 7.8이나 뭐 요거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에도요, 여기 이제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여기에 우리가 금속 재료, 기계 재료 할 때는 온도라든지 탄소 퍼센트는 너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어느 부분이다라고 딱 고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어쨌든 금속의 물리적 성질 중 비중이라는 무게를 그 부피와 같은 물과 같은 부피와 똑같은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자, 금이 제일 크고 철이 그 다음에 두 번째고 납이 세 번째다 했는데 요건 아닙니다. 요 보세요. 철은 7.86이죠. 납은 11.34잖아요. 납이 더 무겁잖아요. 그죠? 금은 19.36. 그래서 요거는 요거 두 개가 순서가 바뀌고요. 이리디움, 마그네슘, 안티몬입니다. 마그네슘은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73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이리디움은 금속 중에서 제일 무거워요. 22.5. 안티몬은 얼마가 됩니까? 요 안티몬은 여기 6.7이죠. 이건 마그네슘 1.74죠. 이거는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완전히 안 맞고.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이 요즘 뭐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2차 전지에 리튬이 각광받고 있죠. 이거는 소금물이, 그러니까 특히 육지 같은데, 육지가 바다가 올라와서 소금 호수가 되는데, 그런데 보면 리튬이 많습니다. 이거는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물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1.74 크죠. 구리는 8.9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고, 티탄은 4.5입니다. 알루미늄은 2.7입니다. 이거 바뀌었죠. 아연은 여기에 나와있죠. 7.1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중이 이거 한꺼번에 다는 모르는데 대충 요걸 하면서 요 문제도 사실은 이 부분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꼭 좀 알아두시고. 자, 동소변태라는 게 있습니다. 동소변태. 이게 한자라서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이라는 건 동일하다, 같다. 소는 원소입니다. 동이라는 원소에서 변태, 결정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동소변태라는 것은 결정격자, 형식 바뀌고, 그 다음에 만약 자기적 성질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은 자기변태입니다. 이 동소변태는 급격한 변태입니다. 자기변태는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게 다릅니다. 자, 동소변태의 가장 예가 뭐냐면은 순철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순철을 말이죠. 녹여서 그대로 둡니다. 그럼 온도가 떨어집니다. 1539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이게 이제 고용체가 됩니다. 고용체가 되는데 1539도부터 쭉 내려가면 1500도나 요런 때는 이 고용체가 결정격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채심입방격자가 됩니다. 채심입방격자. 여러분 여러분 채심입방격자, 면심입방격자, 조밀육방격자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꼭 요걸 뭐냐면은 결정격자를 한번 요래 띄우겠습니다. 요런 모양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채심입방격자는 Body Centered Cubic 해가지고 BCC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순철을 녹여서 온도를 떨어뜨리면 1539도 밑에서는 채심입방격자가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델타 고용체라고 합니다. 이 델타 고용체는 채심입방격자인데 또 온도 가만히 두면 떨어지겠죠. 1400도, 1400도를 A4 변태라고 하는데 1400도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는 결정격자가 채심입방격자에서 면심입방격자가 됩니다. FCC가 됩니다. FCC가 됩니다. 바뀌었죠? 이 조직이 바로 뭐냐면 오스테나이트 감마 고용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스테나이트를 또 그대로 두면 A3 변태점 910도를 떨어지면 이게 다시 채심입방격자 BCC로 바뀝니다. 그 조직이 바로 뭐냐면은 알파철, 순철이 됩니다. 페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Fe 원소인데도 온도에 따라서
BCC가 됐다가 FCC가 됐다가 BCC가 됐다가 결정격자가 막 바뀝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동소변태란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7번. 다음 철강 재료 중에서 인성이 가장 낮은 금속. 주철에는요, 탄소가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탄소가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경도나 강도는 높습니다. 근데 질긴 성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늘어나는 성질도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주철, 철중 탄소 3점, 요게 실용적인 겁니다. 실용적인 탄소 함유 퍼센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상태도 상에서 주철에 함유되는 탄소 퍼센트는 2%에서 6.67%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용화되고 있는, 실제 쓰고 있는 거는 2에서 6.67 중에서 3에서 3.6%에 함유되는 것을 쓴다라는 겁니다. 경도 매우 높으나 경도는 높습니다. 매짐성. 매짐성 우리말이요, 한자는 취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우리보다 발달했으니까 먼저 썼겠죠, 그죠? 매짐성, 취성이 매우 커서 인성이 아주 낮습니다. 일반적인 주철은 그 색깔이 회색입니다. 회주철이 보통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8번. 순금속과 합금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성질 중에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순금속하고 합금, 이거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잘 통한다는 것은 양도체, 열과 전기 양도체입니다. 순금속과 합금은 주철이 아닙니다. 전성 및 연성, 즉 전연성이 아주 불량하다는 데 아닙니다. 좋습니다. 빛에 대해서는 금속은 불투명체다. 이걸 여러분 많이, 투명체가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는 불투명체다는 걸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수원 외 상온에서 고체이며 비결정체이다. 수원 외에 상온에서 고체는 맞는데 비결정체가 아니고 금속은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요거도 사실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소재입니다. 9번. 변태, 초소성, 금속이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소성이다. 필요로 한 모양으로 만드는데 되돌아가 버리는 탄성이다. 그죠? 이 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속 재료를 많이 쓰는데, 그냥 소성이 아니고 아주 막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초소성, 변태, 초소성 조건과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내놨습니다. 자, 요거 재료에 변태가 있어야 초소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변태 진행 중에 작은 하중에도 변태 초소성이 된다. 맞습니다. 변태점을 오르내리는 열 사이클, 이게 이제 변태점은 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변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 사이클을 반복으로 간다. 이것도 맞는데, 감도 지수를 우리는 M으로 표시하는데 이거의 값은 거의 0의 값을 갚는다. 이게 아니고, 이거 뭐 수치나 이런 게 여기서는 상세하게 안 나오는데 이걸 알아두세요. 초소성 재료는요, 초소성 재료는 수백 % 이상 쫙 늘어납니다. 수백 % 이상 커다란 균일 신장을 합니다. 낮은 변형 유동력과 커다란 변형 속도,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M, 여기 M이 제로가 아니고 0.3 이상이어야 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이게 지금 구리 같은 거는 이 변태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선 있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해저 케이블이는 어마어마하게 길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제조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혹시 강원도 동해를 지나면은
아파트 건물처럼 그 공단에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 LS 산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거 뭐냐? 구리로 가지고 해제상된 그 선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데, 이게 땅에서보다는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일직선을 쭉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동해 그게 북평공업단지에 가면 LS 산전이 거기에서 공장을 지어놨어요. 저는 거리를 몇 번 다니면서도 LS 산전이 정말 건물 높게 지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뻗어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소성이 좋겠죠. 초소성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초소성, 소성이 굉장히 좋은 걸 말합니다. 수백 % 이상 늘어나는 거니까. 10번 원자력 발전 해결료 신소재, 원자력 발전 해결료 신소재 속하는 대표적인 것은 원자력 발전 해결료는 우라늄하고 토륨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형상기억가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실온까지 온도 내려 다른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온도 상승시킬 때 어느 온도 이상에서 원래 형상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한 합금이며,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니켈 티탄 합금이 대표적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니켈 티탄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면 어떤 재료들 우리가 이제 탄소광도 한번 열 처리한다고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오스테나이트 조직에서 물에 담금질하면은 모두가 마텐자이트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잔류오스테나이트도 있는데, 어쨌든 급하게 냉각을 시켰어요. 마텐자이트가. 그런데 이게 급하게 냉각시켜서 응급결에 마텐자이트로 변해 있습니다.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모상 오스테나이트를 기억해가 돌아갑니다. 이런 현상이 모든 재료에서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 게 니켈 티탄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동문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이 여러분 한 두세 명이 딱 들어가면은 체온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그럼 체온이 거기에 가면은 열이 감지되어 가지고 이게 마텐자이트 조직이 모사인 오스테나이트로 올라가면서 이 문이 열립니다. 사람이 또 그 문이 열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없을 때는 또 본래대로 문이 닫힙니다. 이런 게 형상기억합금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 기타 신소재 비정질합금도 지금 몇 번 했다 그죠? 비정질합금은 요게 영어로는 amorphous alloy라고 하는데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없는 겁니다. 본래 금속은 고체가 되면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 결정은 여러 개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어떤 데는 가공을 할 때 결정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엉켜 있으면 이 가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비정질 합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 요거는 그 금속을 섬유 조직으로 만들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금속 복합 재료입니다. 요거는요, FRM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FRM. 요것도 이제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데, FRM이 뭐냐면은 fiber, 이게 섬유입니다. fiber이 섬유고 reinforcement라는 강화라는 뜻입니다. reinforcement metal, 섬유 강화 금속 복합 재료입니다. 자, 알아두세요. 11번 주철, 캐스트아이언이죠.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원소에 속하는 주철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복잡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미집을 그 모래 속에, 개미가 파는 모래 속에 굉장히 미로처럼 돼 있죠. 거기에다 이제 샘물을 부어버리면은 그 개미집을 다 메꾸면은, 굳으면은 개미집의 형상의 주철이 나옵니다. 구석구석에 샘물이 흘러가려면은 잘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출렁출렁 잘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철은요, 기본 성질이 뭐냐 하면은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 유동성을 좋게 하는 원소가 뭐냐 하면은 탄소, 그 다음에 규소, 인도 그런 역할하고 망간도 좀 역할하는데, 황은 유동성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꼭 좀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주철에서는 탄소와 규소가 가장 중요하고 인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인은 물론 황하고 제거를 해야 되지만은 인은 그래도 유동성은 좋은데 황은 유동성마저도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편석이 되면은 적열매짐, 고온매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 제조할 때는 황을 거의 없애려고 합니다. 안 없애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편석을 없애기 위해서 골고루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텅스텐, 철, 구리, 납중, 재결정 온도 가장 낮은 금속 원소. 납이요. 이 납은 용융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400도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재결정 온도도 낮습니다. 텅스텐은 3000도가 넘으니까 용융 온도가, 재결정 온도는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1000도 정도 됩니다. 철은 450도씨 정도 되고 구리는 한 200~300도 됩니다. 왜냐하면 용융 온도가 한 1083도 되니까 한 200~300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이제 여러분, 이제 반응, 편정 반응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편정 반응입니다. 여러분, 편식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편식. 자, 반찬을 이렇게 쭉 나누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그럼 그거는 반찬이 다 떨어지겠죠. 먹기 싫은 건 그대로 있죠. 이게 이제 편식인데, 편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구리납 같은 걸 녹였습니다. 구리납 같은 걸 녹이면 이거는 액체 상태에서부터 구리는 구리대로, 납은 납대로 있습니다. 안 섞입니다. 그러고 요 상태도를 나중에 이거 살펴보면 이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 하는데, 편정 반응 상태도가 아직 안 나옵니다. 상태도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안에 보면은 L1, L2라는 게 있습니다. L1, L2라는 건 뭐냐면은 액체 1과 액체 2가 그 상태도 안에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정 상태도라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 그림을 아무리 복잡하게 그려도 그 자세히 살펴보면 L1도 있고 L2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편정입니다. 왜? 구리와 납 같은 것은 액체 상태에서도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L1, L2라고 하고요. 그럼 구리 납을 녹였다. L1, L2로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온도 내려가면 납이 용융 온도가 낮으니까 먼저 고체가 됩니다. 그럼 납이 고체가 되고 나서 나중에 또 구리가 고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여튼 편정 반응은 액상 L1, L2가 있어야 된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액상 L1에서 하나는 고산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액상 L2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편정 반응이란다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4% 니켈 첨가한 구리 니켈 합금인데 이게 니켈을 적게 첨가했어요. 구리가 대부분인데 3~4% 니켈 첨가한 구리 니켈 합금에 약 1%의 규소를 첨가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콜슨이라고 합니다. 콜슨이 어디요?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콜슨 합금은 뭐냐 하면은 구리에 3~4% 니켈 첨가하고 약 1% 규소 첨가한 것이 콜슨 합금이다. 오늘 여기에서는 꼭 그렇게 알아두세요. 콜슨 합금이다. 그 다음에 순철에서 자기 변태점과 온도를 오른 것은, 자기 변태라는 거 뭐냐면 자기적인 성질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소 변태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순철을 우리가 이제 그 상온에서 막대기로 대보면 탁 달라붙었습니다. 그럼 그건 강자성체입니다. 온도를 쭉 올렸을 때 한 500도나 600도씨까지도 달라붙어요. 근데 이 순철이 768도를 넘어서면 잘 안 달라붙어요. 여기 이제 변태점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A2라고 합니다. A2. 그래서 순철이 자기 변태점은 A2입니다. 여기에서 A1 210도 이거는 공석 강의 변태입니다.
그 다음에 A3 910도와 A4가 720도는 A3 910도는 동소변태고 A4 723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A1입니다. A1. 여기에 210도라는 A0입니다. 자, 이런 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있잖아요. 알루미늄도 이온화 경량이 굉장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산화는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알루미늄 특이합니다. 산화가 돼도 표면이 치밀해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표면을 적당한 전해액 중에서 양극 산화 처리하여서 하면 이게 내식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내식성이라고 안 하고 방식성이라고 했습니다. 방식성도 내식성과 같습니다. 치밀한 산화 피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수산법, 황산법, 크롬산법.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세요. 수산법, 황산법, 크롬산법이다. 그 다음 보기 중에서 순철의 동소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요것도 지금 제가 몇 분이나 했습니다. 자, 순철을 녹은 상태에서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1539도 밑으로 내려가면 델타 고용체가 됩니다. 델타 고용체가 1539도에서 1400도까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1400도 A4를 벗어나면 감마 FE, 오스테나이트가 됩니다. 이 오스테나이트가 또 쭉 온도가 떨어져서 910도 A3 변태가 되면 알파 FE, 페라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순철에는 요 세 가지 변태가 있고, 입실론 FE, 요거는 입실론 FE는 없고, 입실론은 구리 상태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원자로에 사용되는 1차 금속, 고용융점 구조 재료는 원자로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우라늄하고 토륨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우라늄하고 토륨이다. 자, 요 문제도 앞에 할 때 한번 먼저 말했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재료 강도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응력값으로는 하중을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본래 이제 응력값은 단면적분의 하중이거든요. 단면적분의 하중인데,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단면적은 하기 전에 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만능 재료 시험기에 물리고 쭉 늘어뜨립니다. 늘어뜨려 가지고 끊어질 때 하중을 재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전에는 하중을 미리 재는데 요즘은 이제 기계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설비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져 가지고 그 순간에도 이제 단면적을 잽니다. 그게 실제 이제 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제 단면적을 그때 작용하는 하중하고 그 만능 재료 시험기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게 진짜 응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다 이제 만능 재료 시험기가 아주 성능이 좋은 거, 인스트롱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한 억대가 넘어요. 이런 것들은 그 기계에서 다 이걸 처리해 줍니다. 진응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공칭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칭응력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재래적인 그 단순한 만능 재료 시험기를 할 때는 이 재료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단면적을 잽니다. 재고 이 기계에 물려서 이제 늘어뜨립니다. 하중을. 깨질 때 하중을 눈금을 읽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단면적 재는 그 분의 그 재료가 끊어질 때 하중 나눈 것이 응력은 응력인데 이걸 공칭응력이란다. 실제 그 끊어질 때 면적을 우리가 사람이 잴 수 없잖아요. 그죠? 기계에서 재가지고 계산해 준 거는 진응력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계량 처리하여 실용화한 알루미늄 SI기 합금. 알루미늄 SI기 이거는 주물을 많이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 보니까 공정 조직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주물을 만드니까 거칠더라 이 말. 그래서 여기에다 프랑스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나트륨을 조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량이
조직이 미세하더라. 거칠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계량 처리에 나트륨을 첨가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실루민이라고 하는데 알시나실. 요 힌트를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알시나실. 그럼 금속 결정적자 크기 단위. 여러분 금속 결정적자 가로, 세로, 높이건 결정적자 크기 단위가 어떤 걸 쓰냐면 전에는 옹스트롱, 여기 옹스트롱입니다. 혹은 나노미터, nm 또는 요거 마이크로미터 요걸 쓰는데 얼마나 그게 작느냐 하면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1옹스트롱은 10나노미터. 옹스트롱이 더 작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얼마냐 하면은 1cm라 1억분의 1입니다. 그 크기가 결정적자 크기의 단위입니다. 보통 주철 중 탄수함유량은 2.5 내지 4.6. 이거 조금 다르지, 그죠? 3.2에서 3.6.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4.5% 공정주철인데, 그거보다는 좀 작다 하는 거 알아두고. 그럼 재료요. 하얀 점이 있는 것을 100점이라고 합니다. 요거 주가스는 수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도강은 SKH로 표시합니다. 이거 미국이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뭡니까? 탄소는 어디든지 들어가니까 제외하고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 제가 요걸 몇 번이나 설명했습니다. 1841이다. 요 이제 고속도강은 약 600 내지 700도씨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도 경도가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니켈하고 처리 합금한 게 뭐냐 하면은 최초로 개발한 인바입니다. 길이가 불변입니다. 10평천개수인데 인바인데 그걸 불변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철에다가 니켈 요 정도로 넣고 그 다음 또 4 내지 6% 코발트를 첨가시켰어요. 이걸 뭐랬냐면 인바 중에서도 슈퍼 인바가 됩니다. 초불변강 슈퍼 인바가 된다. 이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요거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